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7월 초까지 모든 이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클롭이다 보니 벌써부터 여러 선수들과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간 엠바고 이슈로 누구에게 관심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답답한 이적 시장을 보냈었는데 이번은 많이 급한지 벌써부터 1티어 기자들로부터 여러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장 유력한 선수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브라이튼의 핵심 미드필더 메시의 호위무사 월드컵 위너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시즌 종료까지 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 브라이튼이나 리버풀 입장에서 영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되든지 간에 5월 말에서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확실한 관심을 표하고 있던 것 자체는 팩트니까 알렉시스 맥알리스터가 누구인지, 대체 리버풀은 이 선수를 왜 원하고 있는지, 리버풀로 오게 되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 건지 정말 가볍게 보겠습니다. 만약 이적하게 된다면 그때 더 상세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알리스터는 누구? 알렉시스 맥알리스터 1998년 12월 24일 출생, 174cm에 72kg, 아르헨티나 출신의 다재다능한 미드필더로 현재 브라이튼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6번, 8번, 10번 모두 활용 가능한 선수입니다.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선수로 득점과 찬스 메이킹에 능한 자원이지만 지금의 브라이튼 구조 아래에서는 10번의 고정된 역할이 아닌 8번, 6번 위주로 다채로운 포지션 소화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베스트급의 능력을 지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토대로 감독의 입맛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여러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 맨유, 첼시, 브라이튼에서는 7천만 파운드의 금액을 이적료로 책정했으며 이를 온전히 부담할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이나 아르헨티나 언론 1티어 기자들 사이에서 알리스터의 행선지는 리버풀로 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리버풀이 알리스터를 데려오기 위해 굉장히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멀티성,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드필더 전 포지션 그리고 포워드에서도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6번, 8번, 10번 심지어 센터 포워드로도 뛴 경험이 있습니다. 스탯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기괴한 능력을 지닌지 알 수 있죠. 현재 35라운드 기준 슈팅 75회 팀 내 최다, PK 포함 10골, 슈팅 찬스 메이킹 89회 팀 내 4위, 득점 찬스 메이킹 7회 팀 내 6위, 태클 시도 64회 팀 내 2위, 태클 인터셉트 시도 86회, 리커버리 196회, 파이널 서드로의 볼음반 횟수 62회. 단순히 한 포지션에서만 뛰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스탯이 전반적으로 분산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다채롭게 좋은 기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체형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니 단독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소화할 수는 없지만 전방위로 압박, 수비를 가할 수 있는 선수로 클롭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미드필더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스타일은 직접 지도해본 감독에게서 들어보는 게 더 좋겠죠. 알리스터와 관련된 로베르토 데 제르비 그리고 포터의 인터뷰를 가볍게 보시죠. 알렉시스는 경기장 어디에서나 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플레이메이커로서 뛰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전방에서 뛰는 게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월드컵에서 돌아오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그가 조금 더 깊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가 조금 더 높은 10번 포지션에서 뛰길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랄라나를 이미 데리고 있죠. 팀이 커지고 좋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방에서의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렉시스를 디펜스 라인에서 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는 후방에서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주거든요. 포터로 넘어가서 알렉시스는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하드워커이며 패스, 전진 패스, 패스기를 쉽게 보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죠. 그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포터나 데제레비 감독이나 모두 알렉시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포지션을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가끔 포터는 더 높은 포지션에서 득점과 기회 창출을 요구하기도 했죠. 22-23 시즌 현재는 후방에서 카이세도와 호흡을 맞추곤 했지만 중간중간 상대에 따라 10번 역할로 선발 출전하며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리버풀로 오게 되더라도 10번은 기본이고 8번, 6번 파트너로서 충분한 능력을 보낼 자질이 있습니다. 그를 지도한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장점은 바로 패스입니다. 10번 포지션에서 뛸 때의 패스길과 6번 포지션에서 뛸 때의 패스길은 명확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두 포지션을 모두 뛸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의 패스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템포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채로 다양한 포지션을 뛸 수 있다 보니 리버풀로 오게 된다면 티아고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고요. 아놀드, 파비뉴, 투볼라
볼란치 포지션으로 나선다면 온전한 10번으로 출전이 가능하겠죠. 카이세도라는 파트너를 탄다는 얘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브라이튼 선수단 전체적으로 압박이나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며 2-4-4에 가까운 포메이션으로 빌드업을 갖추며 경기 운영을 했던 만큼 안정적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카이세도와 같이 수비에 특화된 선수가 꼭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카이세도가 수비적인 역량뿐 아니라 빌드업에도 굉장한 효율을 보이는 선수라 볼 수 있어 그만큼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 특징으로 슈팅을 살펴보면 슈팅에 대해서 주저하는 타입의 선수가 아닙니다. 특히 리버풀에 없는 중거리 슈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죠. 20-23 시즌 75회 슈팅으로 팀 내 최다로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슈팅 거리가 상당합니다. 22.3야드, 대략 20m죠.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적인 프리킥 찬스가 나왔을 경우에도 직접 마무리할 수 있어 20에서 25m 안팎의 거리에서 기회가 나온다면 아놀드가 아닌 본인이 직접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로 브라이튼에서 PK 전담으로 총 8번의 기회에서 7번을 성공시켜 향후 살라가 흔들린다 싶으면 PK 전담 키커로 바꿀 수도 있겠죠. 찬스 메이킹이 되는 동시에 슈팅도 아끼지 않는 타입이라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리버풀과 같이 득점 찬스가 많은 팀에 속해 텐텐을 기록하는 것도 그리 꿈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텐텐을 기록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애초에 플레이 스타일 성향 자체가 10번에 가깝다 보니 클롭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공격 포인트 숫자는 달라지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 보여집니다. 슈팅을 못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수비로 넘어와서 일반적으로 알렉시스 정도의 체형의 공격형 미드필더라면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기 약점 중 하나로 신체 사이즈, 수비가 지목되는 선수였는데 브라이튼에서 근 2년간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수비가 강점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22-23 시즌 태클 인터셉트 시도 횟수 86회, 이는 알렉시스의 특성이 어떤지 정확히 말해주는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 선수단과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1위 아놀드, 2위 파비뉴, 3위 티아고, 시즌 내내 제대로 뛰지 못한 티아고의 괴물같은 스탯을 뒤로한 채 알렉시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비에 임한 선수가 아놀드 파비뉴. 이 부분에서부터 그가 리버풀에 오게 된다면 2-3선을 오가며 팀의 디펜스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압박이 가능하며 수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기회 창출, 슈팅도 되네? 게다가 10번은 기본, 멀티 포지션 소화 가능? 절대적으로 리버풀에 필요한 타입이죠. 어쩌면 티아고의 대체자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온전한 10번도 가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선수인지는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리버풀은 대체 왜 알리스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 과거처럼 리그 베스트급의 미드필더에게 1000억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이 아닌 꽤 괜찮다 싶으면 1000억을 호가하는 현 시장이 참으로 난감하긴 하지만 현재 리버풀의 구조상 알리스터는 1000억이라 해도 데려오는 편이 좋습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살펴보면 더블 볼란치 변환 가능성, 다양한 포지션 소화 가능,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적응,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알리스터에게 크나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1번과 2번을 연관지어 얘기해보자면 리버풀은 그간 4-3-3, 원볼란치 파비뉴를 가운데에 두고 센터백의 넓은 수비 커버 범위와 양 측면 미드필더의 헌신을 통해 아놀드 로버트슨 풀백의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살라 마네의 측면 파괴력에 보다 집중했었습니다. 측면 미드필더는 풀백의 수비 커버와 링커 역할에 집중하고 센터 포워드 또한 피르미노와 같이 연계와 압박 빌드업에 능한 자원을 활용했죠. 즉 측면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버풀의 측면 미드필더의 노세와 마네 피르미노의 이탈, 파비뉴의 퍼포먼스 저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대대적인 전술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클롭은 18-19 시즌 이후 생각하지 않던 더블 볼란치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죠.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더블 볼란치를 선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피르미노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 그간 포워드가 미드필더의 역할도 대신 해주었었다는 것, 수비적인 파트를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파비뉴의 폼은 알아서 회복될 확률이 높다고 보면 팀 내에 10번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간 리버풀이 10번 역할의 미드필더를 데려오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로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놀드 로버트슨의 뒷공간 커버가 불가능했으며 두 번째로 애초에 피르미노 마네 살라가 10번 역할 소화가 가능했으며 마지막으로 포워드 풀백 포지션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즉 이미 팀 내에는 플레이메이커가 많은 상황 속에서 미드필더 포지션조차 공격적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격적인 전술 속에서 3미들 중 한 자리를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게 되면 당연히 수비적인 문제가 발생했겠죠. 하지만 현재 리버풀의 포워드 라인에서 찬스 메이킹에 능한 자원은 살라가 유일하다 봐야 합니다. 조타, 디아스, 누네스, 앞선 피르미노 마네와 같이 10번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학포를 데려온 것이며 학포의 성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향후 리버풀의 파괴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클롭 입장에선 학포만 믿고 지낼 수는
수는 없는 터라 이제는 정말 리버풀의 10번에서 8번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최전방 조합을 살라, 누네스, 디아스 이렇게 셋이 가져가면 살라 말고는 찬스 메이킹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무조건 10번이 필요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든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든 변형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든 간에 모든 포지션에서 소화 가능한 미드필더가 필요한 리버풀이다. 그런데 6번, 8번, 10번 특히 10번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데 8번, 6번이 된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데려와야 합니다. 알리스터가 현 리버풀 스쿼드에 있기만 해도 모든 포메이션에 들어갈 수 있고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최근 3년처럼 고정 4-3-3을 활용한다면 티아고 자리에서 그대로 뛸 수도 있습니다. 더블 볼란치로 넘어간다? 아놀드의 미드 전환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 고정적이든 고정이 아니든 간에 더블 볼란치 활용은 추가 옵션이 된 상황에서 6번 파트너도 가능하며 10번도 가능합니다. 벨링엄이 떠나버려서 아쉬운 건 당연히 있겠지만 2천억이라는 금액, 높은 주급으로 인해 포기한 건 인정. 그런데 알리스터를 놓친다? 얘는 주급도 지금 5만 파운드 받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알리스터를 놓친다는 건 그냥 다같이 죽자, 리버풀 그냥 시즌 던질게,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그 적응. 클롭은 다음 시즌 리그 우승 경쟁과 챔스 우승을 위해서 칼을 갈고 또 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18-19 프리시즌 때와 같이 7월 초가 되기 전에 이적생들을 다 데려온 다음 빡센 훈련을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 채 시즌을 운영하고 싶어하고 있죠. 따라서 클롭은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따로 필요 없는 선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네스가 겪은 언어 문제와 같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선수단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죠. 그래서 이 선수가 더 찰떡이라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남미 계열 선수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고 프리미어리그 3년 차로 영어를 쓰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영어는 진작에 브라이튼을 넘어오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조금 TMI인데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 아르헨티나에서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렇게 브라이튼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처음 브라이튼에 올 때도 미리 선생님을 고용해 언어를 배웠고 와서도 계속해서 배워나가다 보니 현재 영어를 쓰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영국 날씨에도 적응을 했을 테니 그냥 클롭 말 잘 듣고 잘 뛰기만 해도 최소 1인분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상적으로 봐도 절대 팀 내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개인 플레이를 할 만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리그에서 데려오게 되면 훈련 끝나고 영어도 공부해야 하고 영국 날씨도 적응해야 하고 프리미어리그 무대도 적응해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 알리스터처럼 리그 내에 이미 적응을 마친 선수야말로 베스트라 볼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알리스터는 이미 리그 적응, 문화 적응 모든 게 필요 없는 선수다. 포지션 소화 능력만으로 이미 1인분이다. 중거리 슈터, 프리킥, 페널티킥 전담이 가능하다. 수비적인 역량을 이미 갖춘 선수다. 10번 포지션에 나온다면 텐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 하드워커인데 관상학적으로도 이미 하드워커다. 만약 이 선수가 리버풀로의 이적을 확정 짓는다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생을 살아왔는지, 아버지도 축구 선수이신데 어떤 영향을 받고 왔는지 조금은 더 상세한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 많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